네, 자 우선 증권사 리포트 들어가기 전에 속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헤즈볼라의 수장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중동발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화 시스템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돼 있고요. 어제 5.9% 외국인의 매도세에 견디지 못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리뷰도 들어보시고 또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된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밸류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않고 관련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신한금융지주에서 우리금융지주, 그래서 여기서 하나금융지주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키워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알아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에서 한미반도체입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발표된 호실적보다 전망이 어두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력 제품의 매출이 왜 떨어지게 되는 건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증권가의 시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의 시각만 보더라도 최근에 시장 분위기, 종목에 대한 등락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 바뀌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시스템, 하나증권 리포트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이 798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었는데요. 방산 부문에서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폴란드양으로 K2 전차 1차 물량 인도 과정에서 사격 통제 시스템이 동반 납품된 점이 실적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ICT 부문 역시나 성장세가 지속됐는데 주 고객사 물량을 중심으로 견조한 매출을 함께 달성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이번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환율 효과라든지 원가에 대한 절감도 있었지만 수출 물량 증가와 국내 시장에 대한 마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지금 앞으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폴란드 같이 매출 인식이 지속되고 에이사 레이더 같은 수출 프로젝트도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사업은 원가 정산 과정에서 높은 마진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수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6년쯤 간다면 필리조선소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적자에서 벗어나면 현재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훼손도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하나시스템 성장주로 분류를 했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8,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시스템 차트 보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보시면요. 최근에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의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등락 과정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차트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도 아직까지 여력이 있는 리포트의 목표가 제시됐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고요. 오늘 대신증권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밸류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나금융지주는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대손 비용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LS 배상금이 환입된 영향이었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점은 원화 대출의 성장이었습니다. 대기업 대출이 여전히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 기업 대출도 전 분기 대비 4% 이상 증가했는데요. 상반기의 금리 기간 평균값이 하반기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원화 대출 연간 목표치를 상반기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주 자본 비율, 그러니까 CET1 비율이 13% 어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에는 여신 집행을 거의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자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보면서 일단 목표 주가 87,000원을 유지했고요. 관련 차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살펴보시면 최근에 밸류업 섹터들 가운데서는 상승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신한지주나 KB금융이 계속 신고가 랠리를 펼쳤던과는 조금 다른 흐름인데요. 일단은 탄탄하게 그래도 하방을 지지하면서 약간의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한미반도체입니다. BNK 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55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사실상 실적은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분기 이익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출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100억 원 이상 매출이 다음 분기로 2월된 영향이었는데요. 일단 주력 제품인 TC본더 장비 매출은 여전히 좋았고 규모의 경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소모품과 검사 장비의 매출이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반기까지는 TC본더에 대한 수주 증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향후에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수익 모델의 한계성이 인식되면서 향후 투자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GPU 공급 부족도 하반기에는 해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HBM 증설 경쟁 모멘텀도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전히 실적은 좋지만 향후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낮춰가야 될 때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도 오늘 보유로 하향을 했고 목표가 역시나 14만 원까지 낮춰서 잡았습니다.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함께 차트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 종목들 최근 들어 꺾이는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고점 모르게 높게 치솟았던 6월과는 조금 다르게 6월부터 차근차근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부터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도 살짝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까지 한미반도체 리포트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